안녕하세요. 주말면은 취업 비법들 준비스입니다.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트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트 전자정보 시스템에서 원하시는 기업을 검색하시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정보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같은 보고서인데요.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분기보고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분기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회사의 개요나 연역 등도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무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량적, 정성적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재무에 관한 사항들은 정량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트 전자정보 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같은 기업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중에서도 물론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공시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알리오라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리오는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알리오 시스템에 접속을 해보시면 메인 페이지에서 339개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019년 기준이고요. 2020년 현재 공공기관은 34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획지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의 변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미를 보시면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원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정부가 투자나 출자 그리고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이 운영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면은 있다는 점만이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른 점이죠. 340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공기업이 36개, 준정부기관이 95개, 기타 공공기관이 209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50%가 넘는 기관들을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100원의 총 수입액이 있다면 그 기업에서 50원 이상은 벌어야지만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시장형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가 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100원 중에서는 85원 이상은 기업이 벌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데는 준시장형이라고 합니다.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가 안 되는 기관이죠.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가 있고요. 준시장형으로는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있습니다. 2020년에 가장 채용을 많이 할 예정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준시장형 공공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은 50인 이상이지만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는데요. 기금관리형은 국가지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기타 공공기관은 이제 209개가 있는데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인 모든 공공기관을 이제 저희가 위탁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340개의 이렇게 현황을 보시면 시장형은 산업부에 속해 있는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발전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시장형은 조폐공사, 마사회, 가스기술공사, 그리고 철도공사, SR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금관리형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이런 부분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은 한국장학재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타 공공기관들은 연구원, 병원, 그리고 기능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외의 이런 기타 공공기관까지도 좀 살펴보신다면 취업의 문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알리오를 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알리오의 항목별 공시자료를 보면 일반 현황, 임직원 수, 임원 현황, 채용 방법, 임원 연봉, 직원 평균 보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투자집행 내역, 주주 현황 이런 정보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그런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같은 이런 평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트에서는 부정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숨기려는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투자나 출연 또는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적사항도 보시면 회사에 대해서 면접 시에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트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지 못했던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기관,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 기관 성격은 공기업 준시장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를 클릭해 보시면 이 분기별 보고서나 항목별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거는 채용 현황이겠죠. 신규 채용 인원을 보시면요. 3,965.5명을 채용했습니다. 0.5명으로 나온 이유는 시간 선택제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청년이 2,674명, 여성이 594.5명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2,412명으로 수도권에서 선발된 인원이 1,500명 정도, 비수도권 인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건 아마 직원 평균 보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직원들 정기직의 평균 보수는 기본급 수당을 포함해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17만 3천원입니다. 남성이 6,800만 원이고요. 여성이 5,500만 원 정도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은데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유리천장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균 보수액이 남성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입사원 초임을 보면요. 기본급 수당 포함해서 약 3,274만 4천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복리후생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복리후생비는 임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없지만 정규직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학자금, 이런 선택적 복지제도 등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보수 이외에 얼마나 이제 평균적으로 근무하느냐의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를 보면 직원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 기준으로 19.10년입니다. 19년 정도 근무하는 거죠. 남성이 보통 19.73년, 여성이 13.81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근속 연수가 이제 긴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리오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고요. 다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재무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재무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유동자산은 1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2조 정도, 20조 정도, 그리고 그래서 자산 총계가 약 22조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22조라는 의미는 공기업의 기준, 시장형 공기업의 기준 2조보다는 넘지만 준시장형으로 분리된 이유는 아마도 여기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가 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국철도공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일본과 같이 민영화된 철도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이 공기업 형태의 철도는 소외 지역에까지 철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준시장형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면접에서 질문이 된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성격, 그리고 철도공사가 공기업이지만 준시장형으로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다트 전자정보 시스템과 비슷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알리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리오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자료들을 확인하시고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맺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